인간의 삶은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교양인은 유토피아를 회피하며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비유토피아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오늘은 몇 달 전 소개해드렸던 1984와 함께 2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손꼽히는 멋진 신세계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인간이 완벽한 행복을 위해 기계 문명의 완벽한 통제에 몸을 내맡기고 마는 미래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에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의 명문학교 이튼스쿨과 옥스포드 의대에서 공부했지만 젊은 시절 맹인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었다 가까스로 회복된 적이 있어서 의학도의 꿈을 접고 문학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는 39살이 되던 1932년에 이 멋진 신세계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대공황과 파업 등을 겪은 민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강력한 나치즘과 파시즘이 태동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체주의 이념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며 이제 막 무분별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 전체주의의 손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말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과학기술은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인간은 기술의 완벽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설 속 미래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해 계급이 나뉜 채 태어나고 태어난 직후부터 각자의 계급과 위치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힘들면 섹스와 오락과 소마라 불리는 환각제를 통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어서 겉보기에는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과 자유의지가 철저히 말살된 채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을 욕망하며 살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상류계급 버나드와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인간 집단들이 살아가는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성장한 존은 기계 문명의 통제에 대항해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도전이 성공하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먼 미래의 영국 런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공장제 대량 생산 시스템의 창시자가 만든 미래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곳에서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 계급이 나뉜 채 태어나 국가의 양육을 받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시대인 거죠. 대부분의 여성이 불임이고 임신이 허락된 소수의 여성은 임신을 하자마자 인공수정에 쓰일 난자를 추출당해야 했습니다. 인공부화 과정 중에 단순 노동을 해야 하는 낮은 계급의 태아가 담긴 유리병에는 산소를 부족하게 공급해줘서 두뇌와 골격이 열등해지도록 만들고 열대지방의 노동자가 될 태아가 담긴 유리병에는 뜨거운 빛을 쏘여줘서 더위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로켓 조종사가 될 태아가 담긴 유리병은 끊임없이 회전시켜서 평형감각을 발달시켜줍니다.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를 관장하는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모든 조건반사적 단련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불만이나 충동같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 얻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도록 세뇌 교육을 받아 불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일 잠깐이라도 불안함이 느껴지면 즉각적으로 행복을 맛보게 하는 환각제 소마를 배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과 결혼, 출산이란 개념이 사라지면서 한 이성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오히려 사회 악으로 치부되고 만인은 만인의 소유라는 기치 아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자유연애와 자유섹스가 권장됩니다. 또 고차원적인 예술작품을 이해할 만한 치열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도 없어서 사회에는 가벼운 유흥과 가상체험 포르노만 난무합니다. 버나드는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에서 일하는 상위계급이었는데 같은 계급의 표준치보다 신장이 8cm나 작아 늘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볼 거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규격에 맞아야만 하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버나드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뻔하고 가벼운 관계 대신 진지한 사랑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레니나라는 아름다운 여자 동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버나드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들과 유희를 즐깁니다. 버나드는 이런 레니나가 그저 모두가 찔러먹는 고깃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버나드는 레니나와 함께 아직 결혼과 출산과 가족 제도를 영위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곳에서 인간 사이의 출산을 통해 태어난 백인 청년 존을 만납니다. 존은 자신의 어머니 린다는 야만인 보호구역 밖에 있는 문명세계에서 왔다고 말해주죠. 그녀는 임신이 허락됐던 상위계급 출신이었는데 여행을 왔다가 임신을 한 채 일행을 잃어버려 이곳에 눌러 살며 자신을 낳아 길렀다고 합니다. 버나드는 존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사인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의 소장이란 것을 직감합니다. 예전의 소장이 자신이 금발여자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갔다가 여자가 실종됐었단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약을 투여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문명사회 사람들과 달리 쭈글쭈글하고 추한 모습으로 늙어있던 린다는 젊은 시절에 문명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찾아오는 남자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다가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마을 여자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으며 숱하게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소마를 찾다가 그와 비슷한 독한 술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린다의 모습은 온갖 조작과 세뇌를 벗은 문명인의 초라하고 나약한 민낯을 보여주죠. 존 역시 창녀의 아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외톨이로 컸지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에 넣게 된 셰익스피어 전집에 푹 빠져 살죠. 존은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자유로운 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가진 기계 문명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본래의 인간을 상징합니다. 획일화된 문명사회의 반항심을 품고 있던 버나드는 존 모자를 문명사회로 데려가려 하고 존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란 작품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외치며 설레어합니다. 오, 멋진 신세계여. 그러한 인간들을 담고 있는 멋진 신세계여. 즉시 떠납시다. 문명사회로 온 존은 사람들에게 야만인이란 별명으로 불리지만 인간에게서 태어난 그의 존재는 문명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곧 문명사회의 인기스타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존은 문명사회 사람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합니다. 걸핏하면 소마를 먹으며 환각에 빠져들고 집단으로 포르노 영화를 보고 셰익스피어의 문학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뇌를 넘어선 사고는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는 레니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 진실한 감정이 아닌 즉각적인 육체적 욕망에만 반응하는 레니나의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절제를 모르던 레니나는 자신을 피하는 존 때문에 처음으로 이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 걸핏하면 소마를 대량으로 복용합니다.
한편 고향인 문명세계로 돌아와서도 늙고 추한 모습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어머니 린다는 소마에만 빠져 살다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죽음을 맞고 그녀가 죽어 누워있는 병실에 시끄러운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 누군가가 죽으면 죽은 사람 근처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노는 조건반사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조차 조작하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존은 문명사회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반항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마비시키는 소마를 배급받는 군중들 사이로 가서 소마는 신체의 독일 뿐 아니라 영혼의 독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라며 소마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다 때마침 그를 찾으러 온 버나드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총통 앞으로 끌려갑니다. 총통은 버나드와 존에게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원하지 않도록 강력한 세뇌와 통제를 받고 있어서 늘 지금의 상태 그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이 때문에 애써 추구해야 할 자유도 원하지 않고 격렬한 감정을 쏟아내는 심오한 예술을 원하지도 않고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종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완벽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던 존은 총통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안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야만인 존을 사회에 데려와 동요시킨 버나드는 외딴 섬으로 보내지고 존은 도시를 떠나 황무지의 등대 근처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따금 레니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날 때면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며 문명사회의 헛된 환영을 몰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언론에 뿌리게 되고 인내와 극기를 모르는 문명인들은 스스로의 몸에 채찍질을 하며 수양하는 존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몰려와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 그를 구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을 그리워했던 레니나가 찾아와 군중 속에서 그에게 다가섰는데 자신을 에워싼 문명인들에게 질려있던 존은 이 생마야! 고통을 받아라! 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채찍으로 그녀를 마구 후려칩니다. 존에게 레니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그저 한순간의 욕정과 쾌락에만 탐닉하도록 조정당하는 문명인 전체를 상징했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가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존이 문명인들에 의해 등대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끝내 차가운 기계 문명 앞에 희생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서툰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서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기에 기계 문명을 통해 완벽한 세상에 도달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할 거라고 작가는 경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완벽한 세상은 완벽한 통제를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